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sek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KDZinc, 티커 심볼로는 CDGI죠. 2025년 10월 27일 종가가 5.47달러. 하루 만에 4.39%나 올랐네요. 이 회사가 참 비전은 커요. 캘리포니아의 그 심각한 물 부족 문제? 이건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규제 문제, 환경 논쟁, 또 자금 문제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디스를 그냥 보통의 수도시설 회사, 유틸리티 기업 이렇게 보면 좀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이건 뭐랄까, 본질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사건, 그러니까 이 물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린 그런 투자에 가깝습니다. 소위 이벤트 드리븐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 5.47달러라는 현재 주가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투자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확률에 거는 베팅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그 베팅의 대상, 캐디즈가 정말 모든 걸 걸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캐디즈 밸리 물 보존, 복원 및 저장 프로젝트.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핵심은 캐디스가 가진 땅이에요. 모하비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갖고 있거든요. 한 4만 5천 에이커 정도. 4만 5천 에이커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크기죠? 그게 여의도 면적의 한 50배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와, 50배요? 정말 광대하네요. 네, 그 땅 아래 거대한 지하수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물 보존하고 복원하는 건데요. 사막이니까 지하수가 땅 위로 올라와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양이 꽤 많거든요. 이걸 캐디즈가 포착해서 연간 약 5만 에이커피트 정도의 새로운 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5만 에이커피트. 그 정도면 많은 양인가요? 캘리포니아 물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인지? 네, 그럼요. 대략 수십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아주 상당한 양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처럼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곳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올린다는 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환경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온 겁니다. 사막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게 아주 오래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건가요? 아까 워터뱅크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단계는 일종의 지하물은행, 그러니까 워터뱅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강 같은 데서 물이 좀 남을 때 그 초가분을 가져와서 캐디즈밸리 지하에 저장해 두는 거죠. 최대 100만 에이커피트까지요. 그러다가 가뭄이 아주 심하거나 물이 정말 필요할 때 그걸 다시 꺼내서 남부 캘리포니아에 공급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진짜 성공만 한다면 캘리포니아 물 문제 해결에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씩이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계속 규제, 환경 문제, 정치 압력 이런 얘기만 나오던데. 네, 바로 그게 캐디즈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적, 법률적, 환경적 허들을 넘어야만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을 끌어오고 또 보내려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캐디즈는 기존에 안 쓰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한 220마일 정도 되는 걸 재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필 연방정부 소유 땅을 지나가거든요. 연방 토지요? 네, 그래서 연방토지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 줄여서 BLM이라고 하는데 여기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 이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BLM 승인이요?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가 보죠? 네,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정치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BLM이 파이프라인 사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거의 엎어질 뻔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로 딱 바뀌니까 과거에 캐디즈 쪽 로비스트로 일했던 사람이 내무부 부장관,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로 임명됐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규제가 완화될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요? 네, 근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환경 규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캐디즈 입장에서는 정말 수십 년째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와, 진짜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프로젝트 운명에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듣기만 해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말고 또 다른 어려움들도 많겠죠. 그럼요. 환경단체들이 계속 반대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아주 큰 부담이죠. 이 단체들의 주장은 캐디지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 파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공공재인 지하수를 사유화하는 거고 사막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하는 행위다. 이러면서 소송도 정말 많이 걸었어요.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군요. 네. 물론 캐디지 측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물을 관리할 거고 오히려 그냥 증발해서 사라질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이 법정 싸움, 여론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외부 환경 말고 캐디즈 회사 자체의 강점이나 약점은 없을까요? 이런 엄청난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울 만한 체력이 되는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물론 있죠. 캐디지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그 독점적인 수자원 접근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기업 중에는 땅을 제일 많이 가진 회사 중 하나거든요. 그 땅 밑에 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용 안 하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만약 이걸 정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규제 당국, 정치권, 법조계랑 부딪히면서 쌓아온 경험이나 네트워크, 이것도 무시 못할 자산입니다. 최근에는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환경 정의, 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물 부족을 겪는 좀 소외된 지역에 저렴하게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그렇군요. 강점도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약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재무 상태가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많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게 아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겁니다. 현재 캐디지 재무 상태를 보면요. 2024년 연간 매출이 한 960만 달러 정도 나왔어요. 960만 달러요?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예전에 인수한 수처리 기술 회사나 아니면 원래 하던 소규모 농업 같은 데서 나온 거고요. 정작 핵심인 이 물 프로젝트에서는 아직 돈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계속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2024년 한 해 순손실만 3,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00억 원이 넘는 큰 손실입니다. 잠깐만요. 1년에 400억 넘게 손실을 본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거죠? 현금은 충분히 있나요? 구체적인 현금 보유액이나 자금 소진 속도, 번레이트 같은 디테일한 정보는 주신 자료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캐디즈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했다는 겁니다. 유상증자, 그러니까 새 주식을 찍어서 팔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운영 자금이나 프로젝트 비용을 겨우겨우 마련해 온 거죠.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자꾸 찍어내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희석 효과. 또 빚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도 커지잖아요. 재무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이 회사는 거의 모든 가치가 이 물 프로젝트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 리스크 분산이 전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까지 버틸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게 생존의 관건인 셈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역시 기후변화로 물이 점점 귀해진다는 게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캐디지를 가장 괴롭히는 위험 요인이 바로 환경 문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국 남서부 지역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고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물 공급원을 찾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캐디지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점점 더 부각시켜주는 강력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절박해질수록 캐디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전체적으로 물 관련 인프라가 너무 낡았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도 캐디지에게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캐디즈가 수철의 기술이나 태양광 같은 걸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또 그린 수소 생산 같은 신사업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것 같던데 이것도 아마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핵심 프로젝트 말고 다른 성장 동력이나 수익원을 좀 만들어 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와, 듣다 보니 정말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고 살켜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이건 단순한 물회사가 아니라 거의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 같아요. 규제, 정치, 환경, 돈, 기술 모든 게 다 걸려 있네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 주식 지금 5.47달러인데 살만한가? 현재 주가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47달러라는 가격, 그리고 그걸로 계산되는 시가총액은요. 캐디즈가 지금 당장 가진 자산이나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주가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순 자산 비율 PBR 같은 전통적인 잣대로는 아예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죠. 수익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렇죠. PER 같은 건 의미가 없겠네요. 네, 이 5.47달러는 오로지 미래에 KDG 워터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아니야, 그 과정에서 잘못될 가능성도 너무 많아? 라는 불안감, 이 두 가지가 아주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다 감안해서 계산된 확률 가중 기대치가 현재 가격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가중 기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걸까요? 만약에 정말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 잠재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기에 지금 이 가격이 형성된 걸까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캐디지가 이 모든 규제와 환경 문제, 자금 문제를 다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그래서 연간 수만 A컵피트를 물을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이잖아요. 특히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 가치를 정말 높게 쳐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훨씬 높은 10달러, 그 이상으로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와,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 위험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만약에 최종 허가가 안 나거나 중간에 돈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로 프로젝트가 엎어진다 그러면 캐디지가 가진 핵심 자산, 즉 물에 대한 권리의 가치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캐디지 투자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수익,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한 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최고 수준의 위험,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 대상인 거죠. 어제 주가가 4.39% 올랐다고 했는데 이런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조금 올라갔나? 이렇게 본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하루 주가 상승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진행 관련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규제가 좀 풀릴 것 같다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구했다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이겼다거나 또는 단순히 캘리포니아 가뭄이 더 심해졌다는 뉴스 때문에 반사적으로 기대감이 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군요. 네,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주가 변동 자체가 결국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미세한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최근에 캐디지 주식에 대한 공매도,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공매도가 줄었다고요? 네,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캐디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당신은 캘리포니아의 그 지독한 물 부족 현실이 캐디지가 넘어야 할 그 수많은 정치적, 법률적, 환경적, 그리고 재무적인 장벽들을 모두 다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 드라이빙 포스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판단과 확신이군요. 네. 만약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안고서라도 미래에 큰 보상을 기대하는 투자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글쎄 하는 의구심이 들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먼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대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듣고 보니 캐디지의 주가라는 것이 결국 과학적인 타당성, 정치적인 줄다리기, 법적인 논리 싸움, 또 환경 규제의 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을 향한 인간의 그 근원적인 갈증,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돼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예측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정확한 정리십니다. 예. 그래서 이 캐디즈 사례가 단순히 한 기업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캐디즈라는 정말 흥미롭고도 복잡한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캐디즈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자원 부족이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인 환경 보존과 동시에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 절박한 필요성, 이 두 가지 가치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담긴 경제적인 가치는 또 어떻게 매겨져야 할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